보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주방이 단순한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의 왜냐면 저희 사업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함박 스테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구워서 드시는 거잖아요. 예. 고객 사이드에선 이거는 경험이에요. 예. 즐거울 수 있는 경험. 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경험. 근데 주방 입장에서는 주방에서 익혀야 되는 번거로움을 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샤브샤브가 그렇잖아요. 그쵸. 샤브샤브가 주방이 진짜 간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조리해가지고 조합해서 주면 고객이 미리 썰어서 네네네. 예. 네, 그렇게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이 본부의 레시피와 본부의 이런 맛의 비밀이 담아져 있는 것들을 배합하고 미리 소스, 준비만 해둔다면 뭐 음식이 나가는 것은 모양만 만들어서 쪽파 뿌리고 토핑 부어서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칼 없는 주방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 칼 없는 주방이요? 네네. 아. 가급적 그런 많은 프렙 작업들을 없애고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만 그 프랜차이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브런치 카페 여기서 하면서 브런치 카페가 보통 되게 쉽다고 생각해서 커피숍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제대로 브런치 카페 하면 프렙 작업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소스도 매장에서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그냥 커피숍처럼 운영할 줄 알고 좀 브런치 카페 해야지 뭐 아주 고상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소스 만들고 사진 준비하고 이러는 게 진짜 프렙 작업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는 많이 이제 아마 그런 거 소스 같은 거 다 공급해 주니까 그렇게 간단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방에서는 뭐 거의 뭐 정말 샐러드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번거로운 것이지 음식 나가거나 이럴 때도 저희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잠실점이나 이런 데도 주방 직원이 두세 명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잠실점이 17평에서 막 많이 오를 때는 500 이상씩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최대 매출이 720만 원까지 팔아봤습니다. 잠실은. 근데 주방 지명이 몇 명이라고요? 주방 직원이 3명이면 이제 끝납니다. 700만 원 파는데 500, 700씩 파는데 주방 직원 3명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주방이 단순할 것 같은 게 그 좁은 매장에서 만일에 50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 회전이 엄청 빨라야 되는데 그 회전을 일단 쳐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문하고 나서 음식이 얼마 만에 나가는 건가요? 음식이 이제 물론 음식 종류와 어떤 것과 같이 시켰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후쿠오카 함바그는 메뉴 주문하고 4분 안에 이제 메뉴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4분 만에. 저희는 이게 점장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점장이 바뀌었는데 점장이 바뀌면서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뭐 거의 없었는데 약간 메뉴를 매운맛을 좀 덜 맵게 한가 하나. 근데 이렇게 그거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 나가는 속도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직장인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 나오는데 늦게 걸리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음식이 너무 빨리 나오면 성의가 없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은 다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훨씬 더 신속하게 나오는 걸 좀 선호하시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장업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소형 매장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전문 음식점의 느낌이고 분식집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근데 이런 전문적인 음식점을 실제로 이제 작은 매장에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와 적합한 입지만 함께 찾는다면 이제 분식점 하나 오픈하는 뭐 정도의 규모로 이제 훨씬 더 고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지금 뭐 매출이 올라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손익 분기가 되게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어때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월 임대료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조정을 잘해야 되고 사실 그죠? 임대료 조정도 잘해야 되고 뭐 아까 인건 비율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매출이 높아도 그 정도 인력으로 쳐낼 수 있다면 인건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 되면은 이제 거의 10% 후반대 한 18% 인건비 말씀. 네, 인건비가 그 정도 네. 수준 18%에서 정말 많이 있어도 20%가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요. 아 그죠 그 정도면 네. 네. 굉장히 양호한 편. 네 양호한 편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그간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봤을 때는 32에서 35% 사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직영점이 많기 때문에 매달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해보면 사실 식재료 32에서 35%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리마크블한 것 같아요. 전문 음식점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요새 뭐 거의 40% 심지어는 45%대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공도가 높게 해서 가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양호한 가공도가 높은데 이 정도면 정말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정말 대단히 양호한 거죠. 네. 저희 스테이크나 이런 것도 네. 이렇게 하나씩 진공 패킹이 돼서 가요. 그러니까 뜯어서 그냥 굽기만 하면 됩니다. 해동한 거를.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뭐 예. 어떻게 보면 주방에서 네. 밀키트 주문해서 손님상에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새는 뭐 설렁탕 같은 것도 진짜 거의 뭐 라면 끓이듯이 이렇게 그래서 주방이 간단하다고 그러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식혜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단 인건비가 절약되고 운영이 간편해지고 그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사업. 주의해야 될 점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껏은 이제 되게 번화가나 이런 곳을 많이 이제 지향을 해왔던 게 아까 앞서 가장 큰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번화한 곳으로 그러니까 입지를 찾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창업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입지에서 충분한 고객 니즈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로또가 될 것이다, 빵 터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입지를 천천히 점심과 저녁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곳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쇼핑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라는 이제 창업자분들도 계시는데 쇼핑몰도 로드샵보다 더 어렵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쇼핑몰이 좀 편차가 크죠. 그쵸. 오히려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로드샵보다 훨씬 더 집객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쇼핑몰 그래. 중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로드샵 같은 경우는 매장이 위치가 좀 빠지지만 나는 한 달에 홍보비를 300만 원, 500만 원 쓸 거야. 되는데 몰은 그게 안 되죠. 300만 원, 500만 원 쓰면은 정말 로드샵의 그런 이 활성도 대비해서 정말 10%도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거를 어떤 프로모션을 얻기 위해서 저 쇼핑몰까지 가? 내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로드샵 오픈하셔서 전단을 돌려도 매장 앞에서 돌리셔야지 저 앞에 가서 돌려있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쇼핑몰에 오픈했을 때 이제 쇼핑몰이라고 무조건 잘 된다라는 그런 것도 쇼핑몰이 요즘 많이 들어가는데 쇼핑몰은 몰 자체의 활성화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또 대형 몰들과의 경쟁 관계 한 군데가 크고 잘 되면 또 다른 고객을 뺏기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어느 몰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장사가 잘 됐는데 옆에 엄청 큰 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둘 다 대기업이에요. 근데 고객이 그쪽으로 규모가 더 크니까 이게 일종의 쇼핑몰은 시설 장치업이기 때문에 PC방처럼 또는 뭐 만화카페처럼 시설 장치업은 일단 시설 장치의 수준에 의해서 그게 집객력이나 흡입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규모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런 이제 좀 더 실속 있는 매장 규모가 작고 유지비가 적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점심과 저녁에 니즈가 양쪽 다 어느 정도 있는 곳을 예. 찾으시는 게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오카 함바거는 저녁하고 점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저희가 육류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 때는 이제 함바그 고객도 있으시지만 뭐 그냥 함박 스테이크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크류를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혼자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녁에는 이제 육류랑 함께 이제 약간 데이트 겸 외식 겸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이 좀 편차가 있죠. 판매 단가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그냥 일반 스테이크라고 하면 점심 때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좀 스테이크나 함바그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좀 고객들이 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식을 하러 오신다거나.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심하고 저녁 매출 비율을 하루로 놓고 보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이게 저희가 요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많이 달라지. 이제 그 이전에는 저녁 매출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네네. 점심이 한 30이었으면 저녁이 한 70 정도를 과거에는. 아 정말요? 과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채워지다가 확실히 요즘에 이제 저녁에 외식한다거나 하는 고객 수 자체가 과거 비해서 많이 줄긴 했어요. 요즘은 저녁에 맞아요. 저녁에는 이제 고깃집을 가서 이렇게 소주 이걸 1차를 한 번에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점심과 저녁 비율이 거의 이제 점심이 한 5 정도? 저녁이 5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높네요, 생각보다. 네, 저녁이 좀 더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 외식 아이템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지금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리게 지금 그 창업했을 때 나이로 보면 몇 살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셨는데, 그죠? 벌써 창업한 지 역사가 벌써 오래됐으니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관심이 있고 잘 아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본인은 저는 잘 아는 분야는 그게 아니어서 정말 많은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쏟았고 정말 잠도 못 자. 맨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사무실 안에 조그만한 전대로 조그만한 사무실을 구해가지고 썼는데 거기 라꾸라꾸 침대에서 맨날 생활을 했거든요. 언제요? 창업 초창기 2012년부터 13년 이때는 물론 집은 있었지만 집이 멀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니면 뭐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날아가니까 그 라꾸라꾸에서 맨날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음식 공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좀 주방 좀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음식 좀 균일하게 나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급하는 상품을 한 게 아니라 매장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깍두기를 담궈야 되는데 깍두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러니까 고객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깍두기가 숙성되는 시간을 못 잡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맛있게 숙성될까? 막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음식에 관심이 있었고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걸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들인데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 엄청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관심이 갖게 됐고 지금은 재미가 있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미를 잘 찾아서 붙인 케이스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게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자기 매장의 주인은 자기거든요. 자신이거든요. 내 매장에 있는 밥그릇이 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숟가락이 휜 게 없는지를까지도 알고 있는 게 그 매장 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내 매장이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프랜차이즈 했고 자기 삶을 방치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방치하니까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렇잖아요. 별 볼 일도 없고. 근데 창업을 한다고 그게 어디 바뀌지는 않겠죠. 네. 뭐 매장 프랜차이즈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아무리 잘 나가는 브랜드를 해도 폐점 매장은 있고요. 네.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러니까 좋은 강남역 한복판에 진짜 잘 나가는 브랜드를 오픈을 해도 네. 그런 안일하게 운영을 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한 책임감과 네. 주인의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3살, 첫째가 3살, 둘째가 2살입니다. 근데 이 이제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살아야 되고 가족한테도 시간을 많이 잘 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직장 생활 한 거하고 지금 창업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사실 이제 회사에 다녔던 게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사실. 아 근데 회사 다녀도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직장인으로서 살았다면 이 6년 7년을 직장인으로 살았다면 몰랐을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그런 부분에서 보람차기도 하고 성취감도 많이 얻었고 예, 그래서 진짜 뭐 정말 힘든 상황도 있었고 힘들어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막 어떻게 해결 방법이 뭘까라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회사원으로서 겪을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죠. 회사원이 지금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로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 제일 발을 동동 굴렸을 때가 언제? 이제 가맹본부를 처음 설립했을 때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확 많이 생기면은 이게 막 돈이 많이 벌려서 이 매장 이외에도 이게 뭔가 운영이 잘 됐을 텐데 본부를 설립해 놓고 막 어쨌든 뭔가 하나를 해도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뭐 이런 뭐 만약에 브로셔를 만든다 해도 예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저도 막 일러스트레이터 배우고 디자이너도 뽑고 막 만들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생각처럼 이제 매장에 대한 운영 수익이 아닌 본부의 운영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 이틀 후면 이제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월급이 어디서 나올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인부터 막 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막 월급 줘야 되니까 그쵸. 그거 진짜 답답했어요. 그래서 점포만 했으면 대박 사장으로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 가맹본부를 해놓으니까 가맹본부의 그 많은 직원들 월급을 32살의 나이에 책임을 58명이나 되는데 지금의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얘기는 아니고 완전 초기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월급 주는 당일날 월급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막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날 딱 6시 반에 딱 빌려가지고 바로 이제 다 싸줬죠. 저도 어쨌든 사업을 하니까 적금을 못 들겠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돈이 어디서 빵꾸가 나서 저도 뭐 급여는 제 날짜에 줘야 된다. 딴 건 몰라도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빵꾸 날지 모르니까 항상 돈을 이게 계획성 있는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를 직장인들은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돈은 개인적인 돈도 안 되면 무조건 그 사장이 회사에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사장들이 재테크 잘할 것 같은데 재테크 빵점인 사장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 어디서 자금이 빵꾸 날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적금이라는 거를 누가 억지로 권해가지고 해본 적은 있지만 제 발로 그냥 적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서 재테크를 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우리 직영점 하나에서 뭐 주방에 방수가 터졌어. 재공사 하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운전 자금과 이런 것들 여유도 운전 자금이 항상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돈이 벌면 이게 월급 주고 나머지가 다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소하게 들어갈 게 많잖아요. 저희가 막 직원이나 주위 사람들이 저놈 저거 돈 많이 벌 거야 한 달에 네. 많이 벌 거야 하는데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못 벌고 네. 나갈 게 너무 위치 많으니까. 때문에 또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 소장 그렇게 바쁜데 그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 그래? 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한 대 좁혀주고 싶어요. 그 바쁘니까 그게 다 돈인 줄 알고 맞습니다.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해보면. 맞습니다. 아 정말 같이 참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 때문에는 돈을 보고는 절대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요. 돈 벌려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맹 사업도 그렇고 다른 뭐든지, 사업도 네, 예, 돈을 벌려고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사업은 그냥 책임감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유지하는 거지 뭐. 그 돈을 벌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굉장히 그 실현의 시기를 그 불에 달궈지는 그 실현의 시기를 넘지 않으면 그런 성공의 자리로 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돈 번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뭐 돌멩이 던지고 욕하기는 쉬운데 정말 결코 쉽게 그냥 로또 하듯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적어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좀 사회주의자였고 굉장히 좀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좋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컨설팅이라는 현장에 들어와서 사장님 한 사람 밥 하나를 한 톨 한 톨 보듯이 사장님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너무 그냥 프랜차이즈 업계에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탕주의적인 이런 분들 있기도 또 있잖아요. 네,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머지 그렇지 않게 선량하게 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몇 사람으로 인해서 물이 흐려지고 또 그런 또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뭐 미래 계획 같은 것만 듣고 이제 진짜 끝낼게요. 자꾸 마지막 주 미래 계획. 네. 미래 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약간 진짜 꾸며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진심으로 이제 저희 브랜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네. 저희 브랜드를 정말 잘 갈고 닦고 더 정말 운영하기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한번 가맹을 해서 10년을 운영할 수 있는 네. 그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게 하고 싶은 게 지금 목표입니다. 또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돼서 네. 또 앞으로 이익 공유형 그런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모델도 하실 텐데 어쨌든 창업자들한테도 꿈이 되고 지금도 뭐 32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58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힘들 때가 있어도 용기를 내시고 또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어도 그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 가족도 좀 잘 챙겨주시고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맞습니다. 네, 사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업 배우는 카페 시우의 탄생에 어떻게 그냥 우연히 우리 또 후쿠오카 함바그의 전유빈 대표님이 지나가다 오셨나요? 네네. 네, 우연히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